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집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또님, 오늘 장에서 은자 새냥 속이셨지요? 한밤중 관아 마구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송덕수 사또와 오늘 막 데려온 낙이 한 마리뿐이었죠. 사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자 나귀의 커다란 눈망울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누가 거기 있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그 나귀의 입에서 나왔죠.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소? 사또님. 이 이야기는 사실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덕수 사또는 50줄에 접어든 중년 관리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관복을 입으면 제법 위엄이 있어 보였죠. 문제는 그 위엄이 겉만 그럴싸하다는 거였습니다. 사또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청렴한 척했어요. 손사래를 치며 아니 돼요 하면서도 뒤로 슬쩍 받아 챙기는 재주가 있었죠. 백성들 앞에선 검소한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안방 장롱엔 비단옷이 서너 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또는 장터에 나갔어요. 관청 일 때문이 아니라 나귀를 한 마리 사기 위해서였죠. 순하고 말 잘 듣는 놈입니다요, 사또님. 장사꾼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회색빛 털에 귀만 유난히 큰 나귀였어요.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입가에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묘했죠. 사또가 나귀를 한 바퀴 돌며 살폈어요. 다리는 튼튼해 보였고 등도 반듯했습니다. 얼마냐? 은자 10냥입니다요. 사또의 눈빛이 변했어요. 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저었죠. 비싸구나. 7냥이면 어떠냐? 아이고, 사또님. 그럼 제가 남는 게 없습니다요. 그럼 팔지 말든가. 사또가 돌아서려 하자 장사꾼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그럼 9냥. 결국 사또는 은자 7냥을 주고 나귀를 샀어요. 하지만 장사꾼에겐 10냥을 줬다고 장부에 기록했죠. 관청 돈으로 산 거니까요. 차액 3냥은 사또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나귀를 끌고 관아로 돌아오는 길 사또는 흐뭇했어요. 쓸만한 나귀 하나 없고 은자도 3냥 남았으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로군.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구나. 사또가 나귀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복이나 많이 가져다 주렴. 복돌이라고 부르마. 나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포졸 하나를 불렀어요. 이놈을 마구간에 잘 메어두고 여물도 넉넉히 주거라. 예, 사또님. 포졸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데 나귀가 발을 버티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사또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상한 놈이로군. 사또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사또는 혼자 술상을 받았어요. 관청 살림을 맡은 종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죠. 사또님, 진지 드시지요. 그래, 수고했다. 종이 나가자 사또는 잠깐 망설이다가 슬그머니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어제 빚어놓은 막걸리가 생각났거든요. 사또는 사람들 앞에선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척했지만 사실 꽤 좋아했어요. 부엌은 어두웠습니다. 사또는 주위를 살피다가 독뚜껑을 열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또는 바가지로 막걸리를 한 사발 떠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으흐, 이 맛이지. 사또가 만족스럽게 입맛을 다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짝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죠. 혼자 놀란 게로군.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사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죠. 문득 낮에 산 낙이 생각이 났어요. 그 낙이 눈빛이 묘했는데 사또는 옷을 걸치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등잔을 들고 가니 나귀가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사또가 다가가자 나귀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봤죠. 잘 지내고 있느냐? 사또가 습관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죠. 그런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사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나귀의 입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굵직하면서도 어딘지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였죠. 누가 거기 있느냐? 사또가 등잔을 높이 들어 마구간 안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나귀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소? 나귀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그 커다란 입술이 움직이며 말을 하고 있었죠. 너 말을 하는 것이냐?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귀는 태연하게 여물을 한 입 더 먹더니 대답했어요. 그것보단 사또님이 오늘 장에서 은자 새냥 속이신 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않소? 사또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나귀가 정말로 말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나귀가 자기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았을까? 사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사또님, 부엌에서 막걸리 드신 것도 알고 있소. 조용히 해. 왜요? 진실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오? 나귀의 목소리엔 아기가 없었어요. 그저 궁금하다는 듯이 물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또에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나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떠들면 어찌하나?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백성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에게 민원을 넣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사또는 평소처럼 의젓한 얼굴로 청사 앞에 섰어요. 포졸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고 서기는 붓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사또가 위험 있게 물었습니다. 한 백성이 앞으로 나와 절을 했어요. 사또님, 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사옵니다. 그래, 자세히 말해보거라.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온통 근하기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마구간 쪽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돌리자 나귀 복돌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놈이 왜 나왔나? 사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졸이 황급히 나귀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돌은 이미 사또 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사또님이 어제 사신 나귀로군. 귀가 참 크구만. 사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포졸, 저 나귀를 마구간으로 데려가거라. 하지만 포졸이 다가가기도 전에 복돌이 입을 열었어요. 사또님, 어제 밤 주방에서 몰래 술독 열어 드신 거 들켰소.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귀를 쳐다봤어요. 포졸들도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죠.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이 나귀가 무슨 소리를? 그리고 장에서 은자 흥정하실 때 새냥 남기신 것도 알고 있소. 복돌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죠.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낙이 지금 말을 하는 건가? 허허, 세상에 말하는 낙이라니. 그럼 사또님이 정말 술을? 사또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손이 떨려서 관복 소매를 꽉 쥐었죠. 허허, 이 나귀가 미쳤나 보. 포졸, 어서 데려가. 포졸 둘이 황급히 복도를 끌고 갔습니다.
복돌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사또를 보며 말했어요. 사또님, 진실은 숨길 수 없소. 그날 오후 사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숨만 내쉬었죠. 이를 어째야 하나. 문 밖에선 포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낙이 정말 말을 하더군. 그런데 사또님이 정말 술을 드신 걸까? 글쎄, 나귀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나? 사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해가 저물 무렵 사또는 마구간으로 갔어요. 복돌은 여물을 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런 말을 한 거냐? 사또가 목소리를 낮춰 다그쳤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물끄러미 보더니 대답했어요. 왜요? 사실인데요. 사실이라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그게 뭐요? 복돌의 목소리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사또는 말문이 막혔죠. 너 제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떠들지 마라.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오? 사또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며 돌아섰죠. 복돌은 그런 사또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그 큰 눈망울에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어렸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관아는 조용했지만 사또의 마음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복돌의 입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사또는 눈밑이 퀭하게 패인 채 관청으로 나왔어요. 밤마다 복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지. 사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관복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불안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는 고을 유지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아에서 작은 잔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봄 농사가 잘 끝났으니 감사의 뜻으로 고을 어른들을 초대한 자리였죠. 사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았어요. 어서들 오시오. 별것 아니지만 한 잔 나누시지요. 허허, 사또님 덕분입니다. 유지들이 저마다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사또는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소.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뚜벅뚜벅 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사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복돌이었습니다. 나귀는 느릿느릿 걸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햇살이 회색 털을 비추자 은빛처럼 반짝였죠. 유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돌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 소문들은 나귀로군요. 말을 한다던데 사실이오? 사또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죠. 허허. 그저 신기한 짐승일 뿐이오. 하지만 복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봤습니다. 그 커다란 눈망울에 뭔가 장난기가 어렸어요. 사또님, 복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그 비단옷 세곡에서 떼어낸 거 아니오?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유지들의 눈이 일제히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관복 소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놈이 또. 저번 달 안양에서 내려온 비단 세 필, 그중 안필이 사또님 장롱에 있지 않소? 복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궁금하다는 듯이 물을 뿐이었죠. 유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그게 사실이오?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죠. 아니 그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실룩거렸어요. 잠깐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지요. 제가 설명을.
사또가 황급히 사람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비단을 떼어냈다니. 청렴하다더니. 사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복돌의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사또는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북적였죠. 생선 파는 소리, 떡 장수 외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어요. 사또는 포졸 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또를 보자 길을 비켜줬죠. 사또님 오신다. 어서 비키거라.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그때 장터 한편에 기생집이 보였습니다. 붉은 등이 걸린 2층 기와집이었죠. 사또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문득 그곳에서 일하는 춘향이란 기생이 떠올랐거든요. 가야금을 잘 타던 여인이었죠. 사또는 지난달 잔치에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었습니다. 아니지. 나는 관리인데 무슨. 사또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리려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또님! 복돌이었습니다. 어느새 장터까지 따라온 거였죠. 사또는 온몸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복돌을 보며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낙이 말한다던 그 낙이 아닌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복돌은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춘향기생, 사또님 요새 매일 그리워하시던데요. 사또의 얼굴이 불에 댄 듯 빨개졌습니다. 장터가 웅성거렸어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웃기 시작했죠. 사또님도 사람이신 게로군. 기생을 그리워하시다니. 여인네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어요. 남정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피식 웃었죠. 사또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귀가 따갑도록 뜨거웠죠. 엿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는 혼자 방에 앉아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죠. 사실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어째야 하나? 밖에선 종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솥뚜껑 여는 소리, 국자로 국을 푸는 소리, 나무젓가락 부딪는 소리. 사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복돌 걱정에 입맛이 없었죠.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사또는 새벽녘에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엔 막내종을 위한 밤참이 소반에 놓여 있었죠.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였어요. 사또는 주위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또 한 숟갈, 어느새 반 그릇을 먹어버렸죠. 에이, 막내 종놈이야 뭐라 하겠어. 사또는 그렇게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엌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내 밤참이 반밖에 없네. 막내 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복돌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거 사또님이 어젯밤에 드셨소. 사또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었어요. 부엌 앞에 종들이 모여 있었고 복돌은 태연하게 서 있었죠. 사또님, 새벽에 배고프셨나 보. 보리밥 반 그릇 드셨더군요. 종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막내 종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하, 사또님도 참. 사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밖에서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또님도 보통 사람이신 게야. 그래도 남의 밤참을 드시다니. 사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또는 뜰에 나와 앉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죠.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포졸 하나가 순찰을 돌다가 사또를 발견했어요. 사또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포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복돌이 때문이십니까? 사또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포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그냥 솔직하게 사시면 안 됩니까? 복돌이 떠드는 것도 다 사실 아닙니까?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뭘 알아? 포졸이 움찔했습니다. 사또는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죠. 내가 관리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느냐? 한번 무너지면 끝이야. 포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갔어요. 마구간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복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또는 이를 악물었어요. 복돌아, 네, 사또님. 너 정말 입을 다물 생각이 없느냐? 복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다물어야 하오? 사람들이 나를 비웃잖느냐? 그게 나쁜 일이오? 사또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돌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사또님은 왜 남들이 웃는 게 두려우신 거요?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돌의 눈망울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 눈엔 놀림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궁금함만 있었죠. 사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 이 나귀의 입을 막을 방법을. 사또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딘지 외로워 보였죠.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사또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관아를 빠져나왔어요. 관복 대신 평민의 옷을 입었죠. 얼굴도 삿갓으로 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들이 사또의 바짓단을 적셨어요. 축축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또의 목적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점쟁이 할멈의 집이었습니다. 산빛 아래 외따로 서 있는 토담집이었어요. 지붕엔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고 마당엔 온갖 약초가 널려 있었죠. 대문도 없이 덩굴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시게.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알았다니. 안으로 들어가자 캄캄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죠. 방 한가운데엔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해서 숨이 답답했어요. 할멈은 낡은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무슨 일로 오셨소? 할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또는 삿갓을 벗으며 앉았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알고 있소. 입을 막고 싶소. 방법이 있습니까? 할멈은 한참 동안 사또를 바라봤어요. 촛불이 일렁이며 할멈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나귀는 죄 없는 짐승이요. 할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게 된 것은 말해야 할 것을 사람이 숨긴 탓이니라. 사또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귀의 입을 막으면 진실도 함께 묻히는 법이요. 할멈이 향로에 향을 하나 더 꽂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뇨? 사또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방법만 알려주시오. 할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귀를 기울이시오. 나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또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입을 막는 부적, 그런 게 없습니까? 할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 안은 촛불 타는 소리와 향 연기 피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죠. 마침내 할멈이 일어나 구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하나를 꺼내 사또에게 건넸어요. 이걸 나귀 목에 거시오. 사또가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바스락거렸고 먹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3일간은 말을 멈출 것이오. 3일이요. 그 다음엔 할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오. 무슨 가시게. 더 이상은 말해줄 것이 없으니. 할멈이 등을 돌렸어요. 사또는 부적을 품에 넣고 일어섰죠.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관하로 돌아온 사또는 곧장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복돌은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사또를 보자 고개를 들었죠. 사또님, 어딜 다녀오셨소? 사또는 대답 대신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돌의 목에 걸었어요. 부적이 회색 털 위에 놓이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 입을 열려다 말고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복돌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구나. 그날부터 복돌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귀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사또님이 무슨 짓을 하신 거 아냐? 둘째 날 의심이 커졌어요. 저 나귀 혹시 아픈 거 아냐? 사또님이 독이라도 먹이신 건 아닐까? 사또는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는 혼자 뜰에 앉아 있었어요. 달은 반쪽만 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죠. 문득 복돌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마구간으로 걸어갔어요. 복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여물도 거의 안 먹은 것 같았죠. 복돌아, 사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봤어요. 그 눈빛엔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사또는 마구간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도 힘들다. 사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너처럼 솔직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복돌은 말없이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등이 둥글게 굽었죠. 사람들은 완벽한 관리를 원해.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썼어. 바람이 불어와 사또의 관복자락을 스쳤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내가 뭔지 모르겠더라? 복돌이 천천히 다가와 사또 곁에 앉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사또는 복돌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적이 손에 닿았어요. 미안하다, 복돌아.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마구간 문이 덜컥거렸고 지붕의 지피 바스락거렸죠. 부적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돌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했죠. 사또님, 사또는 놀라 복돌을 봤습니다. 사실 난 사또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소. 복돌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사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복돌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사또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선 예전의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젊고 정직하고 열정적이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죠. 새벽녘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잠들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나왔어요. 마당엔 서리가 내려 하얗게 빛났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복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사또님. 사또는 말없이 복돌 옆에 앉았습니다. 짚이 바스락거리며 깔렸고 묵은 풀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돌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쌩하고 지나갔어요. 마침내 복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10년 전 사또님이 처음 이 고을에 부임하셨을 때를 기억하오. 복돌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사또님은 달랐소. 눈빛이 살아 있었지.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어요.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죠. 어느 과부가 송사를 가져왔을 때 사또님은 밤새 문서를 뒤지셨소. 등잔불 3개를 다 태우며 글을 읽으셨지. 새벽 딸기 울 때까지요. 복돌이 잠시 멈췄어요. 사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춥고 배고팠지만 가슴이 뜨거웠던 날들이었죠. 그리고 봄 옹수 때를 기억하시오? 제 방이 무너져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또님은 관복을 벗고 직접 제 방으로 뛰어가셨소. 흙을 나르고 돌을 쌓고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셨지. 복돌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사또님 손에는 물집이 잡혔었소. 비까지 났는데도 다음 날 또 나가셨지. 사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손바닥을 만져봤죠. 지금은 말끔하지만 그때의 상처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복돌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승진은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소. 뇌물을 바친 자들, 윗사람 비위를 맞춘 자들이 앞서갔지. 사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소? 고마워는 했지만 그뿐이었소. 뒤에선 순진한 양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또라고 비웃었어요. 사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느 해엔 다른 고을 사또가 찾아왔지요. 그자는 비단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왔소. 백성을 쥐어짜서 모은 재물로요. 복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또는 사또님을 보며 비웃었소.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서 뭐가 남느냐고. 사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날 밤부터였소. 사또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그만.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변하셨소.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지. 관청쌀 한 줌, 기름 한 방울.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사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소. 쇠곡을 빼돌리고 비단을 챙기고 뇌물을 받기 시작하셨지. 내가 그럴 수밖에. 사또가 변명하려다 말았어요. 복돌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사또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오. 복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사또님을 지치게 만든 것뿐이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아 보이게 만든 거지.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하지만요. 복돌이 사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 옛날의 사또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오.
아직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달 굶주린 아이가 쌀을 훔쳤을 때 기억하시오? 사또님은 벌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집에 쌀을 몰래 보내셨지.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늙은 할멈이 세금을 못 낼 때 사또님이 대신 내주신 것도 알고 있어. 너는 다 보고 있었구나. 내가 사또님의 비밀을 떠든 건 망치려던 게 아니었어. 복돌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또님의 진짜 모습을 보길 바랐을 뿐이요. 완벽한 척하는 거짓 사또가 아니라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그 사람을요. 사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복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짚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죠. 한참 후 사또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거짓을 살았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하지만 두렵다. 사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무시할 거고 어쩌면 파직당할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또님을 되찾는 대가라면 그리 비싼 건 아니지 않소?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로군. 사또가 복돌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고맙다. 복돌아. 내가 없었으면 난 영영 이 거짓 속에서 살았겠구나. 천만에요, 사또님. 복돌이 조용히 웃는 것 같았어요.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고 있었죠. 사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을 털고 허리를 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아니, 오늘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 두렵지 않으시오? 두렵지.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사또가 마구간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복돌은 마구간 안에서 사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예전보다 더 꼿꼿해 보였죠. 닭이 울었어요. 첫 울음이 관아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사또는 관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쳤습니다. 사또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청사 앞에 섰어요. 손은 떨렸지만 등은 곧게 폈죠. 포졸 하나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라. 모두에게 전할 말이 있다. 포졸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가서 모아오기만 해라. 사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갸웃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일까? 또 나귀 이야기 아니겠어? 사또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손으로 관복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복돌이 마구간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마당 한쪽에 섰어요.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모두가 사또를 바라봤죠. 사또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오늘 제 잘못을 고백하려 합니다.
백성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옹성거림이 다시 일었죠. 사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 세 필 중 한 필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세 곡으로 올라온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당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장에서 나귀를 살 때도 은자 세 냥을 속여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또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술을 마셨고 종의 밤참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한 백성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옆 사람이 팔꿈치로 찔러 입을 다물게 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복돌이가 떠든 것은 모두 진실이었어요. 사또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쌩하고 지나갔어요. 사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을 살았습니다. 사또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또가 아니라 솔직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죠.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렇게 솔직한 사또는 처음이구먼. 노인이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사또보다 솔직한 사또가 낫지. 또 다른 백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누가 완벽하겠소? 다들 살다 보면 실수하는 거지. 젊은 백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라리 저렇게 솔직하니 믿음이 가네요.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했지만 점점 커졌어요. 마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사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죠. 복돌이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잘하셨소, 사또님. 사또가 무릎을 꿇고 복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햇살에 따뜻했어요. 고맙다. 복돌아. 내가 없었으면 난 영영 변하지 못했을 거야. 복돌은 조용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들었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문서를 뒤졌습니다. 어느 날은 농사일을 돕기 위해 논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관복을 벗고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렸죠. 복돌은 늘 사또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사또를 웃게 만들었어요. 사또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오? 마을 어기 과분의 집이다. 지붕이 무너졌다더구나. 점심 거르지 마시오. 알았다. 알았어.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또를 보면 달려와 인사했고 어른들은 웃으며 길을 내주었죠. 복돌도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말해줘. 뭘 말해주랴? 재미있는 이야기. 복돌은 천천히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와 복돌은 함께 관아뜰을 거닐고 있었어요. 매화꽃이 피어 향기가 은은했죠.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네, 사또님. 행복하냐?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오. 사또님은요? 사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행복하다. 진짜로.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돌길에 울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사또의 어깨에, 복돌의 등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사또는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솔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복돌도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관아는 조용했고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할 용기가 있을 뿐이죠.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송덕수 사또와 입 가벼운 나귀 복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은 오늘도 함께 마을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